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곽정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미국 대선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극과 극인데 공화당 쪽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제가 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 마치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별한 연설자들도 등장을 했는데요. 극우 논객으로 활동 중인 프로 레슬러 헐크 호건이 나와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Enough was enough. And I said, let Trumpomania run wild, brother. 네, 헐크 호건은 이렇게 특유의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찢어진 옷안에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긴 연설도 화제였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녁만 되면 잠에 들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된다. 바이든 대통령 보고 있나요? 이게 밤 10시 모습입니다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 쪽도 좀 살펴보죠. 바이든 대통령의 주말 사퇴론이 나와요. 진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사퇴까지는 가닥이 잡혔고 이제는 사퇴 시점만 기다린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자세한 정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로 인사인 펠로시 전 의장이 바이든의 지지율 통계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는 좋았다 이렇게 받아치자 보좌관까지 불러서 확인해보자고 했다는 건데요. 펠로시 전 의장이 지역별로 저조한 통계를 하나하나 설명해줬다고 알려졌습니다. 각종 외신에선 대통령이 이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던가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궁금해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퇴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음 후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 측에선 최대한 빨리 이 다음 후보를 대체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되기 전에 사퇴를 하면 향후 있을 전당대회에서 3,900명의 대의원이 대체 후보를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때 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 공식 후보가 되고요. 과반이 넘지 않으면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에게 해리스 등의 대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뒤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쳐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공식 후보가 된 뒤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절차가 좀 복잡해지고요. 민주당이 최근 전당대회를 7월 말에서 8월로 미룬 것으로 보아서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다음 타자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해리스 부통령 얘기를 했는데 거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거의 해리스 부통령으로 기울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돼야지 바이든 캠프의 막대한 선거 자금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제3자로 지명을 한다면 지금까지 모인 약 1,260억 원의 캠프 자금 처리가 좀 곤란해집니다. 또 바이든이 해리스를 대통령감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궁금하죠. 그럼 트럼프와 해리스가 맞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트럼프 대세론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변수가 나타난 건데요. 현지 언론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 해리스 지지율이 51%대 48%로 나타나기도 해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후보 교체를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박빙으로 나오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는 기자 곽정아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